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파트 2의 응용 계산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서두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요. 그 응용 계산 파트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팁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 팁들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빈출 예제에 나와 있지 않은 팁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G중에 있는 기본 문제랑 발전 문제를 풀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이 보실 때요. 이 사람이 무슨 공式썼나 무슨 공식 썼나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빨리 풀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암만 말을 해봐야 여러분 연습 안 하시면 여러분께 안 돼요. 여러분께 돼야 여러분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당 절대로 1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 응용계산 문제는 여러분 1분 넘어서 푸는 문제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풀지 않아도 됐던 문제예요. 풀면 안 됐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최대한 1분 내외로 풀려고 내로 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 1분이라고 커트라인 잡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 그럼 여러분 같이 거시속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거시속, 농도, 뭐 시간, 일, 뭐 이런 거 등등 나올 텐데요. 여러분 테마별로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필수적인 공식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풀어봐 주시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거시속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이고요. 거리, 속력, 시간 같이 보도록 하죠. 거속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1학년, 네, 그때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런 여러분의 느낌은 별로야. 항상 나누고 곱하고 네,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거속시는요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암만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봐도요 여러분 이거는 꼭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응용 계산 파트에서는 여러분 거속시가 나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쪽은 여러분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도요 어차피 기본적인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글을 해석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만 좀 빨라지신다면 문제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긴 한데요. 자,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보니까요. 해법의 순서를 알아둡니다. 라고 나왔는데 거속시라고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거지속이라고 외우는 경우도 있고요. 뭐 거시속 이렇게 외우는 거꾸로 외우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마우스를 잘 씁니다. 원래 거시속 이런 식으로요. 해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거꾸로 된 클릭처럼요. 네, 요렇게 해놓고 이쪽은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만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곱하기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항상 곱하기가 일어나야 되고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누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거리는 항상 분자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거리는 항상 분자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항상 여러분이 쓸 때, 이거 여러분 팁이에요. 네. 어떤 여러분 맨날 잡을 때요.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서 학교 가요. 집에서 학교 가는데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고 몇 킬로미터 퍼 몇 미터 퍼 미닛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만 좀 나눠질 거고요. 항상 거리를 위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거리, 킬로미터나 미터나 뭐 이런 것들은요. 항상 어디에 있다? 분자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속력은요. 항상 밑쪽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시간 몇 시간, 네, 속력 몇 킬로미터 퍼 아워. 항상요, 얘네 둘이는 나눠지고요. 얘네 둘이도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여기를 5km라고 밑을 적었어요. 거리를 5km라고 적고 속력을 네, 2.5km per hour라고 적을게요. 쉽게 쉽게 적긴 한 건데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분명히 거리 나왔고 속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2.5에서 5를 나눠야 돼요.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해요. 그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 때부터 위에를 킬로미터, 밑에를 네 이렇게 적어보러 탄다면 얼마나 편해져요. 그냥 이렇게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2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건 어쨌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거리는 항상 위쪽에, 시간하고 속력은 항상 아래쪽에. 그럼 이제 문제 가운데 거리는 안 나오고 시간만 속력만 나왔어요. 3시간에 뭐 90km per hour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얘네 둘이는 시간하고 속력은 무슨 상태인 거예요? 곱하기인 경우니까 항상 곱하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70이구나 라고 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거예요.
같은 쪽에 있는 건 곱하기, 반대쪽에 있는 건 서로 나누기.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일반화시키는 건 가장 좋은 해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장 큰, 여러분에게 또 어찌 보면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뭐냐면, 킬로미터, 미터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건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분, 초, 요게 조금,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분, 이거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쉬워요. 몇 시간이죠, 여러분? 3분의 1시간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서 벌써, 60분이 전체니까 거기에 20분이니까 3분의 1이지라고 판단이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27분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조금 깝깝해져요. 막 이렇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조금 설명드려보자면요.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헷갈리거나 약간 생각이 안 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 요 단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분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분은 몇 시간입니까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27에다가 분 대신에 여러분, 이거 분은요, 여러분 1분을 의미해요. 1분은 몇 시간인가요? 60분의 1시간. 요것도 여러분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60분이 1시간이지 라는 걸 알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60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1분은 60분의 1시간이네. 그 다음에 27분이면 얘를 27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7분은 그럼 60분의 27시간이겠네. 이렇게 바꿔보는 어떤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하나 알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시간을 초로 바꾸세요. 그러면 일단은 분으로 바꾸고 분을 다시 초로 바꾸는 과정들. 하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할 텐데요.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려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수가 적어서요.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풀려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긴 한데요. 문제를 먼저 한번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 해석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요. 자, A는 강아지와 함께 7,500m 떨어져 있는 B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A는 6km/h고요. B는 9km/h의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움직이고 있죠? 강아지가 10km/h로 B를 향해 달려가다가 B를 만나면 A에게 돌아오고 다시 B에게 가는 식으로 A와 B를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그때 A, B가 만나면 강아지가 달리기를 멈춘다고 할 때 강아지가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이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요.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그 다음에 강아지가 맨 처음에 A에 있다가 강아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동시에 강아지가 B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이쪽 주인 만나러 막 달려가는데 이쪽 주인 만나면 강아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다시 이쪽 주인한테 간대요. 그러면 다시 백 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만큼 또 A가 와 있겠죠? 그럼 A를 만나는 동시에 다시 백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A랑 B가 딱 만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요 거리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거리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거리 조금씩 힘들어지죠? 이건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고민을 많이 했을 만한 문제거든요.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이 금방 안 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의 해석은요, 이겁니다. A에서 B가 있었는데요. 자, 시작하고 얘네들이 서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제3의 존재인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시속을 갖고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저희가? 못 구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글자로 해석을 했어야 돼요. 강아지는 요 해석만 하면 딱 쉬운 문제입니다. 강아지는 쉬지 않고 달렸다. 이 해석을 할 줄 알면 맞추는 문제예요. 뭘까요? 강아지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달린 겁니다. 시속 10km/h로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총 이동거리를 구하세요는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을 구하면 그 시간 곱하기 강아지 속력인 10을 곱해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요 길이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못 풀어요.
저도 그랬었던, 네, 1인이거든요. 맨 처음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뭐야? 하고, 강아지끼리, 불가능한데? 라고 느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네? 라고 포기했던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뿐일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빨리 접고요, 마음을.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얘는 왜 나왔을까? 얘는 그러면 계속 달렸네. 계속 왔다 갔다 달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그 시간을 구하는 게 나에게는 문제인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얼마 떨어져 있었냐면요. 7,500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6km/h예요. 여긴 7.5로 바꿔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킬로미터는 킬로미터랑 어울려야 돼요. 자, 7.5km고요. A는 어떻게 가고 있대요? 네, 6km/h로. 그 다음에요, B는요, 이쪽에서 9km/h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6하고 9니까요, 서로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같은 쪽으로 오고 있죠? 이럴 때는 속력을 두 개를 뭐 하나요, 여러분? 더해버립니다. 그런 풀이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떻게 그냥 뭐 정말 일반적인 풀이로 굳이 구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네, T시간 후에 만났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T시간 동안 그러면 A가 달린 거리, A가 걸어간 거리는요. 시각하고 어차피 같은 라인에 있죠. 여길 기준으로 밑에 라인에 있으니까 얘들은 곱해야 돼요, 여러분. 6T만큼 갔을 거고요. 9km/h로 일로 가도요. 얘도 T시간 동안 갔기 때문에 9T 간 거리가 이거예요. 두 녀석 거리의 합은 15T거든요. 15T가 총 7.5km 나오게 해주세요. 요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15T는 7.5입니다. 그럼 여러분 T는요. 15분의 7.5라서 딱 반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군요. 그러면 2분의 1시간입니다. 라고 잡으면 되겠죠? 뭐 30분을 잡아야 되고 2분의 1시간 잡았는데 여기는 역시나 2분의 1시간으로 잡는 게 편해요. 2분의 1시간이에요 라고 잡고 나서 강아지가 계속 달렸다니까 강아지의 속력인 10km/h에서요. 네, 2분의 1시간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요. 그죠? 네. 그래서 강아지는 총 몇 킬로를 이동했습니까? 했을 때 5km를 이동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네요. 왜냐면 B가 조금 빨라요. B가 꽤 빨라서 네, 금방 만나서 다시 돌아오고 금방 만나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가장 정석적인 풀이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누굴 더하게 되어 있어요? 6T랑 9T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초에 다른 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요. 두 개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T로 계산을 해버리는 가장 또 빠른 해석 방법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뭐 빨리 푼다 이것보다는요. 글 해석을 잘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요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워낙 다른 유형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을 다 한 번씩 체크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 책 한 권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다른 책 네, 나와 있는 거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공부할 게 많긴 많구나 생각은 들겠지만 그만큼 더 탄탄해질 거라는 생각은 네, 지배적으로 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A와 B는 서로 4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전달하러 가는데요. 네. A는 버스를 타고 50km/h, B는 15분에 출발해서 16km/h로 걸어간대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세요. 그랬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이제 중간에 어찌 보면 약간 이런 변칙 플레이가 있다는 거죠. 그 변칙 플레이를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요. 이런 문제들은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45초 내에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요. 거의 못 푸실 확률이 높아요. 네. 식 만드는데도 한 20초 넘게 걸릴걸요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리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45초 내에 풀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처음엔요. 문제 해석부터 해야 되는데 A랑 B가 일단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40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줘야 되는데요. A는 버스를 타고 50km/h로 가고 얘는 15분 뒤에 출발해서 16km/h로 가고 있대요. 두 사람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랬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는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긴 한데요. 어떤 거냐면 A가 출발하고 몇 분 후입니까? 아니면 B가 출발하고 몇 분 후입니까? 그런 문제라면 제가 볼 땐 여기는 B가 출발한 후 몇 분 후 이런 개념이 좀 강한 유형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 B가 출발을 한 후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원래 문제 가운데서 살짝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들은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유형은 지금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에 맞춰서 풀어보자면 B가 출발한 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그러면 15분 동안은 누구 혼자 가고 있어요? 지금 A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럼 A가 네 보세요. 50km/h로 몇 분을 가고 있죠, 여러분? 15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15분이면 여러분 4분의 1 시간이에요. 두 개를 곱해주는 순간 네 12.5km가 어찌 보면 삭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12.5km를 뺀 27.5km가 이제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15분 동안 얘 혼자 그냥 온 거예요. 그 계산이 하나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50km/h로 또 다시 계속 가고 있고요. 얘는 16km/h로 그죠?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T분 후에 만났다고 가정해볼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을 또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속력을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66T는 몇 킬로였죠, 여러분? 27.5km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양변에 T는 해놓고 66으로 나눠보겠죠, 여러분? 그럼 27.5에다가요. 네, 이건 여러분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기 상태 봤더니 전부 다 분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뭘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얘 자리에다 여러분 60분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는 문제를 여러분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눈치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27.5 곱하기 60분이니까요. 60분 이렇게 적어보죠. 그럼 여기 여러분, 오우, 감사합니다. 하고 지워지면서 뭐가 남나요? 네, 여긴 11이 남고요. 여긴 10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75 있죠, 여기. 27.5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건 11의 배수예요. 11의 배수 판별법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11의 배수는요. 그 홀수 자리 것만 다 더하고요. 네, 짝수 자리 것 더해서요. 홀수 자리들 쫙 더하고요. 짝수 자리들 쫙 더해서 서로를 뺐을 때 11의 배수거나 0이면 여러분 이 수는 11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275 같은 경우도요. 홀수 자리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7이죠. 짝수 자리는 7밖에 없죠. 첫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네 홀수 자리고 얘는 짝수 자리니까요. 두 개를 빼버리면 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11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11로 나눠진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는 뭐 쉬운 수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아 이거 11로 나눠지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빨리 11의 또 판별법도 판단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일단 11분의 270, 27.5니까요. 2.5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0배를 하세요 했기 때문에 몇 분 후에 만나나요? 네. 25분 후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했을 때 3번 체크하면 되는 그렇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다음 문제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기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소시에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죠. 기차 문제는요. 어떤 기차가 800m의 길이의 터널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터널이에요. 터널로 들어가십니다가 중요한 건데 자 터널을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긴 해요. 자 기차가 딱 흔히 말하는 기차의 머리가 들어옵니다. 머리가 들어올 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냐면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에 어디 가요? 네, 기차의 꽁무니가 터널을 딱 지나갔을 때까지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차의 여기 앞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여기 앞을 기준으로 보자면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간 거리 얼마일 것 같나요, 여러분? 얼마냐면요. 터널의 길이 더하기 자신의 길입니다. 이 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기관석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보자면요. 거기에 있는 위치를 가정한다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리는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간 거리는 터널의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터널의 길이 플러스 자기 자신의 길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페이크가 이거 하나예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맞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터널이 800m죠? 네. 그 다음에 자기 길이는요. 10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총 간 거리는 몇 미터? 900m라고 잡는 겁니다. 자, 900m 가는데요. 기차의 속력 모르죠? 근데 36초 걸렸대요. 문제의 끝이네요. 그래놓고 속력 구하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도 않겠습니다. 네.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해석을 아느냐 모르냐가 제일 중요했네요. 한번 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00m를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소리죠, 여러분? 네, 36초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산을 봤더니 여러분 뭐로 나왔나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왔죠. 살짝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요, 36분에 900을 해줘야 뭐가 나오나요? 네, 속력이 나와요. 근데 속력은 미터 퍼 초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터 퍼 초를 지금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긴 단위 바꾸는 걸 한번 조심하게 보겠습니다. 얘는 기차 문제는 기차 문제고 단위 문제도 단위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 초, 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력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밑에는 시간으로 나오고 위에는 킬로미터로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킬로미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괜찮고 시간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를 여러분, 초를 1초는요 몇 분인가요? 1초가 몇 분이죠? 60분의 1분입니다. 맞나요? 네. 1분은 몇 시간인가요? 60분의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0에 60분의 1을 또 곱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초는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600분의 1시간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요 초 대신에 여러분 3600분의 1시간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지저분하지만요. 한번 보세요. 900m가 있고요. 밑에 뭐가 있냐면, 자, 36초인데 초를 저는 요걸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3600분의 1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은 별로 안 예뻐요. 네. 36하고 36이 지어지면서 여기는 100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번분수의 계산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위에는 900하고 1이고요. 밑에는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과 안을 곱하고 밖과 밖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9만 미터 퍼 네, 아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를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90km per hour가 결국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이라고 나오겠네요. 얘는 여러분 기차 문제는 기차 문제인 거고 나중에 단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긴 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네. 30초 내에 푸는 거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강의 속력 구하기로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강의 속력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조건이 있냐면 강은요, 여러분 그 흘러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강의 상류가 여기고요. 네. 하류가 여기라면 내려갈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죠? 강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강물의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속력은 원래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 속력이 더해지는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걸로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속력 두 개를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배의 속력과 강의 속력이 각각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요, 42km 떨어져 있대요. 뭐 비스듬하게 그러셔도 돼요. 네. 자, 42km라고 하고요. 네, 여기가 상류, 뭐 상류 하류 상관없긴 한데, 네, 여길 상류, 여길 하류라고 쓸까요? 아, 얘랑 반대로 적어놔서요, 지금. 살짝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길 하류랑 여길 상류로. 네, 그냥 제가 아예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요. 그럼 깔끔해지죠? 하류랑 상류예요, 이렇게. 자, 왕복을 합니다.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7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벌써 여러분 속력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계산하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예분의 예. 아, 6km per hour가 걸렸구나. 올라가는데 걸린 속력이에요. 내려가는 데는 3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될 거니까 몇 킬로미터로 내려간 거죠? 맞습니다. 14km per hour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올라갈 때는 6km per hour. 얘가 6이라는 거고요. 얘가 여러분 14라는 겁니다. 이때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각각 구하는 문제예요. 연립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두 개의 평균이 배의 속력이겠지라고 판단하는 것도 맞고요. 뭐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른 거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2배의 배의 속력은 20입니다. 그래서 배는 10입니다. 그러므로 강물은 4입니다. 라고 금방 나오는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강은 시속 몇 킬로 흐르고 있습니까? 배는 몇 킬로미터로 달리겠습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10하고 4를 결정해 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얘는요? 네. 얘가 1분이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호호호 감사한 거죠. 어찌 보면 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여러분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 뭐 40분 내에 50문제를 푸세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등장합니다. 해놓고 막 흔히 말하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사칙 연산하고 섞여 있으면요. 사칙 연산은 솔직히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다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10초, 20초면 풀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된 거를 뒤에다 세이브 시켜놓고 이런 쪽에다가 마구마구 투자해주는 걸로 가야 되는 그런 유형인 거니까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는 1분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라고 나온 거니까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되 저것보다 빨리 푸시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뒤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들을 여러분 잘 보면요. 거의 모든 거속시에 대한 내용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다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